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TAT 1급 최신 기출문제 45회 실무 수행평가 실무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무 문제 1번부터 보시면 거래 자료 입력이죠. 자, 1번 잉여금 처분 및 중간 배당. 자, 잉여금 처분에 대한 이익위험 처분에 대한 것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처분한 내역을 결의한 주주총회 날짜죠. 그래서 처분 내역,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까지 완성하라 그랬네요. 그리고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에 입력하라. 날짜는 3월 7일 날. 이렇게 해서 이걸 이익잉여금 처분에 대한 공개까지, 회계 처리까지 해보라 했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두 개가 있죠. 자, 타임산업을 먼저 들어오셔야 되겠죠. 타임산업으로 회계관리에 일반 전표 입력을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짜는 3월 7일로 가보겠습니다. 3월 7일. 나는 입력을 미리 해놨는데 여러분, 자, TAT 1급 수준은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회사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입력을 해놓고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익위험 처분에 이런 것은 여러분 차변을 먼저 입력하는 것보다 대변을 먼저 입력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겠죠.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액의 10%, 그러면 5천만 원에 10%는 500만 원이 되겠죠? 예, 500만 원. 그러면 500만 원이 이익준비금으로서 500만 원이 나올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사업 확장 적립금. 그러면 사업 확장 적립금 순서대로 했습니다. 여기에 300만 원. 그리고 현금 배당을 다시 뭐라 합니까? 미지급 배당금. 미지급 배당금을 다 같이 부채라고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미교부 주식배당금. 미교부 주식배당금은 2,500만원. 미교부 주식배당금. 네, 그 다음에 다 했어요. 그럼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 자, 8,300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자, 요거에 대한 처분을 하라 그랬어요. 어디에다가?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완성하라 그랬어요. 전체 메뉴를 들어와서 전기분 잉여금,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클릭하시고, 자, 여기 오시면 지금 처분 내역을 여기서 방금 회계 처리했던 거, 이익준비금 500만원, 현금 배당에 5천, 주식 배당에 2,500, 사업 확장 적립금에 300만원, 이렇게 입력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번 끝났고요. 다음 2번. 2번은 뭐야 하면 1번 방금 했던 거고요. 다음 2번. 운용 리스 계약서인데요. 예, 대한기계와 타임산업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운용 리스 계약을 체결한다. 그래서 자동화 기계 리스료가 나와 있고 총액이 나와 있고 리스 보증금이 있네요. 예, 그 다음에 리스 상환표가 나와 있고 1개월 리스를 지금 매 1개월에 선불 지료로 1회 물건 수령 증서 발급일 2회부터 36회는 물건 수령 증서 발급 시 을이 지정한다. 오늘은 돈이 지금 빠져나가는 게 30만원 보증금하고요. 리스료가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지금 오늘은 자료 1번은 운용 리스 계약서이고요. 2는 리스 계약에 따라 지급한 리스 보증금과 1회차 리스료다. 그래서 리스 보증금을 우리가 이제 평가 문제에서 보니까 리스 보증금 1회차 리스료 지급에 대한 평가 자료를 입력하라.
여기 나왔네요. 리스 보증금은 기타 보증금으로 입력하래요. 다 같이 무슨 보증금? 기타 보증금. 다 같이 무슨 보증금? 기타 보증금. 그 다음에 리스료는 임차료 500번대로 하라. 500번대로 이렇게 기타 임차 보증금으로도 하래요. 기타 보증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입력을 해볼 건데 요 아주 어려운 것 같지만 여기 지금 30만원은 기타 보증금, 그 다음에 리스료 요것은 임차료 500번대로 쓰라는 문제죠. 날짜는 2월 1일 일반전표로 갑니다. 자, 일반전표 2월 1일로 가볼게요. 2월 1일. 그럼 차변에 다 같이 기타 보증금. 그 금액은 좀 전에 얼마였어요? 30만원. 요 30만원이 바로 기타 보증금이라 하고 리스료를 임차료 500번대를 쓰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신한이에요. 보통예금 신한은행으로 거래처를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까지 끝났고요. 다음 3번 문제 보시니까 부가가치세 관리. 자, 여기에서는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건데요.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네요. 예. 발급이 전송하였다. 3월 15일에 반품되었다. 반품. 그러면 반품은 내역을 봤더니 등산용 기계가 2개, 탁상용 기계가 2개다. 이 2개를 마이너스 전표를 꺼내라. 수정 사유를 선택하여 환입에 따른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까지 하래요. 복수 거래를 이용하여 입력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역 및 전송일자는 무시할 것. 매출 환입에 대한 회계 처리를 입력하시오. 예상대금 및 제품 매출에서 음수로 입력할 것. 당연히 음수로 입력해야 되겠죠. 그러면 3월 13일 거래를 가서 수정을 해야 되겠고 3월 15일 날짜로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환입한 날짜가 3월 15일이니까 그러면 3월 13일 일단은 가야 하겠죠. 메인 매출 전표 3월 며칠로 간다고요? 13일로 간다고요. 여기 가서 선택하시고 상단에 수정 요거 누르면 되죠. 오케이. 수정하면 여러분들은 3월 이제 여기다가 15일로 바꿔주세요. 15일. 그 다음에 10일 과세 상단에 여러분 이제 복수거래를 눌러줘야죠. 복수거래 등산용 시계. 등산용 시계는 얼마? 마이너스 2개. 5만원. 그래서 마이너스 10만원이 나올 거고요. 탁상 시계도 여기서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3만원. 그래서 확인 누르면 마이너스 16만원에 부가세 16,000원 뜰 거예요. 날짜는 여러분 수정한 날짜, 환입된 날짜 15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나오면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확인을 해본다면 3월 여러분 며칠로 가본다. 3월 15일로 한번 가볼까? 3월 15일. 3월 15일 날 가면 이렇게 마이너스로서 회계 처리가 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외상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외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음수로 입력되어 있고 예상 제품 매출,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 마이너스 예상 매출금 17만 6천원 이렇게 말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수정. 다음 여기서 수정일을 3월 15일로 한다는 거 요거 좀 주의하시고요. 3월 15일로 한다는 거. 다음 전자세금에서 이제 발행하고 전송하는 거 요것도 해야 되겠습니다.
어디 가서 해야 되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전자세금에서 발행 및 내역 관리로 갑니다. 클릭. 방금 요 날짜가 3월 며칠이었습니까? 3월 15일 문제였나요? 3월 15일로 가는 거죠. 3월 15일, 3월 15일. 엔터. 미전송된 거 나오죠? 선택하고요. 전자 발행을 누르면 되죠. 전자 발행. 그래서 전송하면 되는 건데 저는 여기서 이것은 더 이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에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예정신고 누락분 확정신고에 반영하는 문제는 상당히 실무에서도 중요합니다. 자, 매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자, 이게 보니까 작성일자가 3월 5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작성일자에 원래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데 다음 달 10일도 지났고 12일 날 발급했어요. 그러면 자, 지연 발급 가산세가 있습니다. 지연 발급 전자세금 계산서를 늦게 발급했다. 언제까지가 지연 발급이냐 하면 일기 확정신고 기한까지 일기 확정신고 4월 25일까지가 일기 확정신고죠. 그때까지가 확정신고 기한까지 2기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신고 기한까지가 1기면 1기 확정신고 기한까지죠. 오케이. 그러면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을 하면 다시 우리는 다 같이 뭐라고 합니까? 지연 발급 가산세를 물고 확정신고 기한이 지났어요. 1기라면 1기 확정신고는 언제까지 하죠? 7월 25일까지죠. 7월 25일 이후 발급했다. 그럼 기가 지나버렸죠? 그러면 그것은 미발급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지연 발급 가산세가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산세를 일단은 또 계산하겠지만 지금은 뭐가 문제냐면 요거 누락된 거 반영을 시켜줘야 되겠죠. 10일 과세로 말입니다. 날짜는 3월 5일 날 가볼게요. 자, 내용을 한번 봅시다. 제품을 애상으로 매출하고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 내기다. 아, 제품을 매출한 거구나.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죠. 3월 5일 날짜로 가봅니다. 메인 매출 전표 3월 며칠 5일 날 이렇게 10일 과세고요. 제품 매출이고요. 그리고 500만원 그리고 50만원 거래처는 에코 기프트 그 다음에 전자 입력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자 입력을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외상 그리고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냐면 여기에 기능 모음 다 같이 상단에 기능 모음 클릭하면 여기에 예정 누락이라고 보이죠? 여기를 신고 대상 연월을 확정 신고 4월부터 시작하죠. 자, 예정 신고 누락분을 신고 대상월 4월 확정 신고에 반영되게끔 하려면 이것을 체크해 줘야 됩니다. 확인. 그러면 여기 상단에 떠요. 누락, 매출 전표가 누락됐습니다.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가봅시다. 이제 뭐가 있냐면 두 번째는 카드로 뭘 매입했어요. 55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했어요. 이게 이제 오피스 박스가 거래처가 되겠는데요. 이게 뭘 산 건가 보려면 우리가 지금 산 것은 그 결제 금액은 55만원이라는 걸 알아야 하고요. 55만원 그 다음에 거래일자는 3월 20일 거래일자는 3월 20일 그 다음에 내용을 봤더니 소모품을 구입하고 발급한 카드 매출 전표입니다. 소모품 취득 시 무슨 처리로 했다? 비용 처리할 것. 그러면 소모품 B로 하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비용 처리 소모품 B로 하라. 그 다음에 57 카과 그렇죠. 날짜 불러요. 3월 며칠 20일로 갑니다. 3월 20일로 오시고요. 자, 매입카가 57카과를 하고요. 소모품 55만원을 입력하고요. 오피스 박스, 그 다음에 상단에 여기 분기 유형에는 카드로 걸어줬을 때
여기에 미지급의 거래처 카드 회사로 자동으로 반영된다는 거. 또 분기에서도 여러분 뭐가 됩니까? 소모품이 아니라 소모품 B로 해줘야 한다는 걸 아셔야 되겠죠. 엔터, 줄을 바뀔 때까지 엔터를 쳐주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서도 뭘 해야 됩니까? 기능 모음에서 예정 누락이라고 보이죠? 예정 누락을 들어오시고 여러분 똑같이 예정 신고 누락분 신고 대상화를 4월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도 매입 누락이라고 표시됩니다. 자, 자료가 누락된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위의 거래 내용을 반영하여 일기 부가세 확정 신고서를 작성하려고 한다. 7월 25일 신고 및 납부하며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일반 과소신고에 의한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미납일수는 91일 주어져 있네요. 미납일수는 91일. 자, 원 미만은 절사, 버려라 이런 얘기죠. 끝자리는 버려라. 끝자리는 버려라. 버림하고 같은 얘기죠. 자, 누락된 자료를 매입매출전표에다 입력을 했어요. 전자 입력을 했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일기 부가세 확정 신고도 반영하래요. 가산세를 적용도 하래요. 그러면 일단은 가볼까요? 일기 확정 신고서를 열어야 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서 다같이 일기 확정 신고를 열으려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예정 누락분의 저금 500만원 더블 클릭하니까 아까 누락했던 거 있잖아요. 원래는 과세 기간 예정 신고분이 안 들어오는데 여러분 예정 누락분을 입력하니까 자동으로 반영됐어요. 이걸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 매입도 50만원 있었죠. 카드로 매입한 거 요거 그래서 매출세 50만원 매입세 5만원 납부할세는 얼마가 될까요? 45만원. 납부할세는 얼마가 된다고? 45만원. 가산세를 다 같이 더블 클릭해 봅니다. 자, 이제부터 가산세를 계산하러 가야 되겠죠? 가산세를 계산하러 가는데 여기 한번 가보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납부할세액이 지금 얼마나 했어요? 여기 보면 신고불성실 납부할세액이 45만원이라 그랬죠? 45만원을 가봅니다. 납부할세액이 여러분 신고불성실 여기다가 클릭해 보면 여기다 입력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다가 신고불성실 일반 과소신고 여기다가 45만원을 입력합니다. 자, 납부불성실 계산기 갖다 놓으시고 45만원 곱하기 10% 곱하기 여러분 91일이니까 얼마가 될까요? 91일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했다면 75% 할인 그럼 곱하기 25% 11,250원 11,250원. 자, 여러분 신고불성실에 한번 가봅니다. 신고불성실 11,250원 맞네요. 11,250원 나왔어요. 11,250원. 여러분 75% 감면을 받으니까 25% 곱하라는 거예요. 오케이, 요건 아시죠? 다음 두 번째 가봅니다. 미납일수가 91이라고 그랬어요. 납부불성실은 여기다가 직접 입력합니다. 45만원. 여기다가 91일을 곧바로 해도 되지만 이 91일이 어떻게 나왔느냐를 가르쳐 드릴게요. 자, 2020 며칠이에요? 일기 확정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돼요? 4월 25일까지 해야 돼요. 근데 안 했어요. 언제까지 되는 거예요? 2020-0725 그러니까 91일 나오죠? 이거 안 하고 곧바로 여기다 91일을 해도 돼요. 그러면 곧바로 자동으로 계산해줘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는 직접 계산해 봅시다. 맞는지. 45만원 곱하기 2.5
나누기 만 곱하기 91일 그러면 1237 아주 정확하게 했네요. 다음 요 두 개가 끝났으면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영세율, 과세표준 있는가 보고 누락된 건 두 개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여러분 세금 계산서 무슨 발급이라 했어요? 지연 발급. 세금 계산서 지연 발급 얼마짜리가 있었어요? 500만 원짜리. 자, 그게 어떤 거였냐면 바로 요거였어요. 세금 계산서 지연 발급 요거요. 작성일자 지나서 다음 달 12일 날 발급했으니까 지연 발급이라고요. 지연 발급 가산세 여러분 공급가액 500만 원에 지연 발급 가산세 500만 원 여기다 입력하면 가산세 1% 자동으로 5만 원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연 발급 가산세는 얼마라고요? 예, 지연 발급 가산세는 지연 발급 가산세 1%입니다. 지연 발급. 자, 여기다가 그러면 이제 가산세계가 71,487원이 나왔습니다. 71,487원. 봐볼까요? 가산세계가 예, 맞습니다. 71,487원. 오케이. 이렇게 해서 예, 저장이 돼야 되겠습니다. 수시로 저장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매 단원마다. 다음 문제 이제 가산세까지 끝났고요. 이제 결산입니다. 결산을 왔어요. 다음 자료를 결산을 수행하시오. 보면 여러분 외화 미수금은 자산이죠. 자산. 근데 장부상 4월 때 계산해 봅시다. 1250원이었어요. 환율이. 그런데 감소됐네요. 1110원으로 마이너스 1110원. 1140원. 그러면 110원. 110원이 감소됐고요. 몇 달러가? 곱하기 7만 달러가. 그러면 77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애화 미수금 자산의 감소 대변의 애화 미수금이라고 쓰죠. 자산의 감소 대변의 애화 미수금. 자산의 감소고요. 차변에는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애화 환산 손실. 다시 한번 무슨 손실? 애화 환산 손실. 결산 때는 길거 여러 걸 쓰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결산을 가보도록 하는데요. 12월 31일로 오셔야 합니다. 여기다가 차변에 다같이 애화 환산 손실 770만원 대변에 애화 미수금 반드시 거래처도 걸어주셔야 합니다. 770만원으로 말입니다. 다음 두 번째 가봅니다. 애화 미지급금은 이제 부채죠. 자, 1100원이었는데 1100원. 그런데 1140원. 1140원 얼마가 증가됐어요? 증가됐어요. 여러분 40원 증가 좋은 거예요? 부채가 늘어났는데 좋은 건 아니죠. 부채의 증가는 대변. 자, 20원 증가하니까 5만 달러. 그러면 200만 원. 애화 미지급 부채의 증가는 무슨 변? 대변. 차변에 빚이 늘어났으니까 손실이죠. 애화 환산 손실 200만 원을 애화 환산 손실로 해야 합니다. 애화 환산 손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입력을 곧바로 해도 되겠지요. 차변에 애화 환산 손실 200만 원, 대변에 애화 미지급금 거래처 걸어주시고 20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원천징수 관리에 가보니까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자료 및 이외의 자료를 기준으로 연말정산 관리직 김선우 과장의 연말정산을 위한 국세청 제공 자료 및 기타 자료이다. 사원 등록의 부양가족 현황은 사전에 입력되어 있다. 부양가족은 입력되어 있다 그러네요. 부양가족은 김선우와 생계를 같이 한다.
김선우. 이 다정이 사용한 의료비는 안경 의료비는 75만원. 이걸 얼마까지만 가능하죠? 50만원까지만 가능하죠. 50만원만. 한도가 각막질환 치료비 30만원, 필터 시술비, 여러분 미용 목적 요거 65만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받을 수 없어요. 그럼 여기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안경 구입비는 얼마고 안경 구입비는 50만원이죠. 50만원과 여러분 받을 수 있는 건 각막질환 치료비 이것은 얼마죠? 70만원, 30만원이죠. 30만원과 여기는 얼마만 받을 수 있을까? 50만원. 그러면 두 개 더하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의료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80만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80만원만 가능합니다. 80만원만 공제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80만원만 공제 가능이라고 쓸까요? 공제 가능하다. 이렇게. 네, 공제 가능이라고 쓰면 공제 가능한 것은 파란색으로 써줄게요. 파란색으로 댓글로 파란색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왜요? 여기 50만원이고 이거 30만원이니까 80만원만. 김선호는 전근무지 외에 현근무지 예외 전근무지 근로소득이 있으며 당사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려고 한다. 종전근무지가 있다는 거죠.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를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하시오. 종전근무지 관련 자료는 소득명세 탭에서 입력하시오. 다음 의료비 세액 공제는 의료비 탭에서 입력한다. 국세청 자료는 공제 대상 합계 금액을 한건으로 집계하여 입력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종전근무지를 먼저 입력하러 가볼까요? 종전근무지. 인사급여를 오시고요.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여기 탭을 클릭하시고 김선우를 선택합니다. 여기 처음에 안 들어와 있으면 여기다가 F2 눌러서 김선우를 선택하면 됩니다. F2 눌러서 김선우를 불러오세요. 연말, 그 다음에 김선우의 여러분 소득명세 탭을 클릭합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소득명세. 상단에 종전근무지 입력이라고 보이나요? 종전근무지 입력을 클릭하면 종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떠요. 그러면 자 이것을 여러분 연말정산에서 매번 나오죠. 종전근무지. 여기서 우리는 그대로 요거 종전근무지를 그대로 입력해주고 급여, 상여, 그 다음에 주의할 점 여기서 결정세액을 입력한다는 거예요. 결정세액. 다 같이 여기는 무슨 세액을 입력한다고?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결정세액을 입력하라. 결정세액입니다. 예, 이것을 그러면 결정세액을 입력해 줘야 되는 거죠. 차감액 입력하는 거 아닙니다. 소득세 여기서 결정세액을 입력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는 이쪽이 하단에 왼쪽 하단에 보이니까 그대로 입력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게 없죠. 여기서는. 오케이. 다음 여기 끝나고 이제 김선우 의료비를 지출한 게 있어요. 의료비를 지출한 게 있는데 의료비를 누가 지출했느냐? 이다정이 지출했어요. 이다정. 아까 이다정이가 지출한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랬죠? 이다정이가 지출한 거 다 지출한 거 공제받을 수 없고 여기 나왔죠? 예. 미용 목적에서 입력한 거 피부과 가가지고서 미용 목적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공제받을 수 없다 그랬고 안경은 50만원 그래서 80만원 입력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의료비 탭으로 가서 의료비 탭 클릭 여기서 여러분 F2 누르면 사람을 선택할 수 있죠. 이 다정을 클릭하고 선택하면 이렇게 이 다정이 나오고 자료는 국세청 자료 건수 한 건
80만원 이렇게 입력만 해주면 되죠. 실손 의료보 뭐 아니고, 난임 시술 아니고, 중증 질환 아니고, 산후조리원 해당이 없으니 그냥 엔터 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 이제는 연말정산 종전근무지 방금 했고요. 여기서 됐습니다. 의료비 탭에서 안경은 50만원까지가 한도다. 오케이. 다음. 자, 여러분 사업소득 금액,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소득은 원천징수가 3%라는 건 알고 있죠. 자, 여기서는 자, 회사가 신축할 건물에 설치할 미술품을 화가 정용수 씨에게 화가네 화가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했다. 700만원을 지급했네요. 7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자, 고용 관계가 없다. 반복적으로 한다. 그러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면 그건 사업소득이라는 거죠. 업종 코드가 주어져 있습니다. 업종 코드가 주어져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사업소득자 입력을 먼저 해야 되죠. 이걸 먼저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소득 자료를 입력하는 거. 사업소득 자료를 입력. 그 다음에 또 뭐 하라 했냐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래요. 이렇게. 여기서 묻는 게 정확히 무엇을 물어봤는지를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제일 먼저 사업소득자 등록 입력을 먼저 하러 갑니다. 사업소득. 전체 메뉴를 클릭하시고, 자,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차소득, 이렇게 꼭 세무일 TAT 1급, 여기 이렇게 TAT 1급에서만 나오죠? 종종 나오죠. 이렇게. 사업소득자 입력을 클릭합니다. 제일 먼저 여기다가 코드 번호는 몇 번호로 하라고 나왔나요? 코드 번호. 여기 코드가 05118 여기 나왔습니다. 05118로 하라고. 코드 번호. 자, 05118로 입력했고, 정영수. 그 다음에 여기다가 코드 화가. 940 입력을 화가를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주자고요. 화가. 그 다음에 주민번호. 대한민국. 주소도.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그대로 입력만 해주면 여기까지만 해주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만 간단하게 입력하는 거니까요. 자, 이제는 두 번째 사업소득 자료 입력하러 갑니다. 그러면 방금 그 메뉴 바로 밑에 사업소득 자료 입력을 클릭하고 여기 지금 지급월이 몇 월인가 봐봅니다. 2월이죠. 2월 28일인가요? 2월만 입력합니다. 그리고 엔터. 자, 정영수가 불러와지고 F2 안 불러지면 F2 눌러서 선택하면 되죠. 이렇게 불러왔어요. 그러면 상단에는 자동으로 불러와질 거고 하단에 이제 지급 월 28일 입력하고 지급 금액 700만을 입력해주면 세율이 원천징수가 얼마다? 여러분 3%를 빼면 여러분 21만원이 소득세고 지방소득세 21,000원. 이번에 요거 빼고 지급할 금액은 이렇게 나왔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이제 요거까지 다 했고 세 번째 여러분 꼭 보셔야 돼.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까지 마무리를 지어줘야 됩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클릭하시고 다같이 매월로 2월 하고 엔터. 이 지급기간도 2월에 지급했지요. 그러면 이렇게 2월로 선택하시고 아니요 불러주시고요. 200에 여기 보세요. 700에 21만원 이렇게 사업소득란에 원천징수했던 내역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까지 끝났냐 하면 사업소득까지 끝났네요. 다음은 퇴직소득. 퇴직소득 한번 볼까요? 퇴직소득 한번 봅시다.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퇴직소득.
이것도 똑같이 퇴직소득으로 한번 가볼까요? 퇴직소득으로. 퇴직소득. 전체 메뉴를 열어서 퇴직소득 자료 입력. 퇴직소득 자료 입력. 클릭. 퇴직 몇 월 달인가 봐볼까. 제일 먼저 여러분들 사원에 가가지고 선택하고 퇴직소득이 누가 퇴직했는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퇴직소득이 나오면 항상 이 퇴직소득은 뭘 먼저 봐라? 여러분 사원 등록에 가서 퇴사 일자를 입력해야 됩니다. 퇴직 일자가 2020년 1월 31일인데 사원 등록에 가서 퇴사 일자를 제일 먼저 입력하는 게 중요해요. 사원 등록을 가서 박태현을 선택하시고 박태현을 선택하고 퇴사 연월일 2020년 1월 31일로 입력하는 게 우선이에요. 제일 먼저 이거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와라? 퇴직 자료 입력하러 퇴직이 몇 월 달에 1월 달에 퇴직을 했다. 엔터. 자, 박태현이 주어질 거고 여기다가 중간이냐 퇴직이냐 퇴직 자발이냐 자발적 퇴직이라고 나와 있네요. 선택을 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야 할 게 이거지요. 자, 퇴직 급여란에다가 최종 여기다 지급 클릭 얼마 퇴직금 얼마 3,000만원 여기다 3,000만원을 여기다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3,000만원을 여러분 보니까 계좌로 여기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개인연금 계좌로 전액을 입금했대요. 개인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했대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자, 여러분 개인형 연금 퇴직 계좌로 입력했다. 자, 2020년 1월 30일 퇴직금 전액을 여러분 여기다가 전액을 입력을 했는데 자 이게 보니까 국민은행이고요. 국민은행 사업자가 국민은행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요조돼요. 계좌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계좌번호 요걸 그대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다가 입력을 하느냐? 자, 여기다가 보시면 잠깐만요. 요 하단에 바로 밑에 하단에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자, 이연 퇴직소득 계산, 세액계산 그래가지고서 여기 입력한이 따로 있죠. 자, 여기다가 전액 3,000만원. 여기다가 국민은행,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방금 계좌번호, 입금일 1월 31일 3,000만원. 퇴직급여가 3,000만원인데 전액 계좌에다가 3,000만원 다 입력했어요. 다 입금을 빼볼게요, 여러분. 자, 내가 입금을 빼보는 것은 자, 신고 대상이 90만원인데 90만원 여기가 지금 신고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내가 3,000만원을 퇴직급여 3,000만원 입력해 볼게요. 3,000만원을 계좌이체 3,000만원 입력하면 자 전부가 다 신고 대상이 아니라 이연 퇴직 소득세가 이연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소득세를 세금을 징수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이연한다 이 말이지. 이연. 그래서 자 여기다가 잠깐만요. 여기 보시니까 여기가 지금 은행명 자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계좌번호 입금일 3,000만원 전액이에요. 만약에 여기 일부만 예를 들어서 2,000만원만 이렇게 계좌에 입금해 줄 수도 있어요. 일부만. 그럼 원천징수 대상이 일부만이 되는 거죠. 일부만. 이렇게 해서 90만원인데 원래 신고 대상이 이연 대상은 60만원이고 이번에 원천징수 대상은 30만원이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전액이라 했으니까 3,000만원 전액을 여기다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 다 끝난 거예요. 자, 3,000만원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개인연금 계좌에다가 입력했다면 그 개인연금 계좌 번호 여기다가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하라 그랬냐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도 작성하라 그랬어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라 그랬다.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가보면 지금 이번에 여러분 소득세 징수한 게 있어요, 없어요? 징수한 게 없어요. 왜? 다 이연돼 있어요, 지금. 90만 원 신고 대상인데 이연했단 말이에요. 여기다 다 개인연금 계좌로 다 입금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열어보면 자, 소득세 징수한 게 있을까요? 좀 전에 없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다 같이 1월로 가볼까요? 원천징수 1월, 다 같이 1월 가보자. 1월. 여기 보세요. 3천만 원 퇴직소득 있는데 소득세가 있어요? 없어요. 다 이연됐다는 거죠. 오케이. 이걸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고 다음 자, 여러분 저도 상당히 힘들어서 벌써 회사 하나가 지금 끝났는데요. 회사 하나가 또 남았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한 문제 한 문제씩 잘라서 설명을 하는 게 좋아하는데 이번에는 전체적인 설명을 한 번에 해드려 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힘드시면 잠시 쉬었다가 하시든지요. 저는 쉬는 걸 좋아하는데 쉬었다가 하는 걸. 저는 이제 회사를 변경을 해가지고서요. 해볼 거예요. 회사를 변경합니다. 회사를 변경하고 변경을 했습니다. 자료는 저장을 할 거고요. 자, 법인 조정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사가. 자, 법인 조정이고 조정 후 수익금액, 수익금액에 자, 제품 매출 수입금액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수익금액 내역을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수익금액. 자, 다음 수익금액을 작성하라는 문제는 아니고요. 조정 후 수익금액이죠. 그러면 조정 후 수익금액을 가봅니다. 전체 메뉴하고 조정 후 수익금액 클릭. 자, 여기 코드 번호가 조정 후 수익금액 여러분들 입력하면 금액이 안 맞죠? 전체 금액만 불러와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다가 조정 후 수익금액에 이것을 코드 번호를 15110이 요거 입력을 하면 제조업이 뜨죠? 제조업에 대한 금액을 어디 가서 확인하느냐? 수익금액 조정 명세에서 가서 제조업 여기 제품 매출 요것을 입력하세요. 23억 680만 원을 요걸 보고 그대로 여기다 입력하면 돼요. 여기다 입력하면 돼요. 다음 그러면 도소매업은 코드 번호 입력하시고 방금 조정 후 수익금에 가가지고서 2억 8,300만 원을 여기로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 요거 문제가 여러분 있잖아. 영세율을 해당되는 게 5억 원이에요. 5억 원. 영세가 5억 원이 있다는 건 아시죠, 여러분? 이건 전부가 다 국내 수출품이다. 포함되어 있다. 제품 매출액 중에는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제품 매출. 그럼 제품 매출이 요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5억 원을 여기다 보내는 방법을 여러분들은 곧바로 안 써지니까 여기다가 여러분 5억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5억을 여기다 입력합니다. 5억. (5억을) 입력하면 여러분 이 5억을 뺀 금액이 여기 나오죠.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클릭하고 그대로 옮겨 적어요. 18억 680만 원을 입력하면 엔터 치면 5억 원이 여기 나오죠. 이걸 수출로 보내주려면 스페이스바 엔터 그러면 5억이 이렇게 가죠.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제 다음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 요거죠. 차이 나는 금액이 이렇게
간주공급 고정자산 매각대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다. 플러스. 다같이 플러스. 거래 시기 차이 감액돼 갖고 있는 게 500에 있다. 플러스 해야지. 부가세법과 법인세법상의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조정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이 나는 것은 여기다가 키포인트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으면 플러스,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마이너스. 사업상 증여, 간주공급, 고정자산 매각대금,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게 대표적인 거고요. 자, 거래 시기 차이는 여기다 감액해서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플러스예요. 그래야 고정자산 법인세법과 일치하게 되는데, 잘 모르겠으면 여기서 보면 선수금 수령시 세금계산서 발급분, 세금계산서 발급했으니까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으면 다 플러스인데 이거 다 플러스 입력하면 돼요. 그러면 요거 지금 시기의 차이 일괄 작성 클릭 여기다가 마이너스 입력할 거 없으니까 사업상 증여 250만원 플러스 그 다음에 고정자산 매각 플러스 1000만원 거래 시기의 차이 감액 플러스 500만원 여기다가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대차 차익이 빨간색이 없어지고 여기에 차익이 1750만원 일치한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 하나 끝났습니다. 1번 끝났고요. 다음 2번 법인조정 2번 가봅니다. 예. 여러분들은 설명을 듣고 또한 입력을 반드시 하나하나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예. 잘 모르는 것은 반복해서 꼭 숙달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가지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업무무관 가지금 여러분 대표이사가 있고 특수관계 대표이사는 여러분 업무무관 가지금은 대표이사는 뭘로 처리합니까? 상여 다같이 소득처분을 뭘로 한다고요? 상여 그 다음에 법인이나 법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타 사유의 유출, 특수관계법에는 기타 사유의 유출. 여러분 여기에 대리가 있는데요. 가압을 해준 거 있네요. 가압을 해준 것은 이 직원한테 무이자로 학자금 대여한 건데 요거에 대한 이자는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지금 인정이자 대상이 아니에요. 주임종 단기채권 요것은 여러분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입력 대상이 지금 대표이사와 여러분 특수관계법인 요것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가지금 내역을 일단은 가지금 가수금에서 임명별로 가지금 적수 계산을 하시오. 가지금 인정이자 계산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금 등의 인정이자 자, 가지금 가수금 적수 계산을 클릭하고 여러분들이 대표이사 이소영 특수관계 여러분 특수관계 뭐라고 합니까? 여기 특수관계법인 태양물산이라고 이렇게 각각 입력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각각 입력을 써주시고요. 일괄적으로 여러분 여기다가 계정별 원장 데이터 불러오기 그러면 한 방에 다 불러와서 여러분 대표이사부터 각각 불러오기 하면 됩니다. 예, 특수관계자도 자동으로 불러와질 거예요. 안 불러와지면은 이런 방법으로 또 불러오면 되겠죠. 뭐 안 불러지면 근데 한 방에 다 불러와지는 걸 확인해 봤습니다. 자, 다음 가지금 가수금 가수금도 있다면 그 내용들이 불러와지겠죠. 여기서는 자 다음은 여기에서 당자대출 이자율을 적용하래요. 당자대출 이자율이 있고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 있는데 당자대출 이자율이 있습니다. 여기는 평균 이자율인데 당자대출 이자율을 선택하세요. 클릭하셔요. 클릭하시고 당자대출 이자율로 그리고 여러분 전체 임명 불러오기라고 보여요. 불러오세요. 예, 착착착착. 예, 둘 다 불러와지죠. 예. 이렇게 불러집니다.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랬어요? 자, 4번에 인정이자 계산에서 조정대산 금액을 계산하시오. 인정이자 계산을 하래요.
가지급 인정이자를 말하는 거지요. 그러면 가지급 인정이자는 탭을 여기 바로 4번에 인정이자 계산이 있지요. 예, 여기에 들어오시면 자, 이소영부터 보면 자, 여기서는 자, 이소영이 대표이사인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돈을 회사 돈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자를 요 정도로 받았어야 돼요. 요 정도 인정이자를. 근데 회사 주는 사람도 있어요. 일부라도 주는 사람이 있고 이걸 딱 맞춰서 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딱 맞춰서 주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법에 맞게 인정이자 계산해야 돼요. 회사 계상액 있다란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표이사 가지금 받은 거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 특수관계자한테도 요 정도 받아야 하는데 받은 게 없어요. 회사 계상액이 없다. 이 말은 받은 게 없다.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금액을 조정 대상 금액이고 요 조정 대상 금액을 우리는 조정해야 되는데 대표이사에게는 여러분 상여소득 처분을 합니다. 대표이사는 이소영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어서 상여금 소득세를 더 물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어서 이자를 더 받아간 걸 상여금 월급 받아간 걸로 하겠다 이 말이지. 대표이자 상여. 그 다음에 태양물산은 법인이에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더 이상 여러분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소득 처분이 틀리면 틀려요 여러분. 대표이사는 상여, 자, 법인은 기타 사회 유출입니다. 예, 두 번째 문제까지 끝났습니다. 다음, 예, 당좌대출 이자율이었고, 예, 여기 나왔습니다. 다음, 선급비용 명세서가 나왔습니다. 선급비용 명세서. 자, 여러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이것은 유보를 관리하는 장부라 했어요. 유보를 관리하는 장부의 이름이에요. 뭘 관리한다고요? 유보를 관리해주는 장부예요. 그러면 선급비용은 전년도에 비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선금불산임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기간이 경과돼서 반대 조정이 나와요. 작년도에 선금불산입이었는데 올해는 경과돼서 이것은 선금산입 반대 조정이 일어난다. 반드시 여러분 유보는 다음 연도 이후에 반대 조정으로 세무 조정이 일어난다. 유보라면 유보 감소로 말입니다. 요거 세무 조정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반대 조정으로 선금산입 유보 감소해야 합니다. 다음 자, 임차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료를 이렇게 선급했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전기분 자본과 적립금 명세서 조정명세서 을을 참고하여 방금 봤던 거죠. 자, 보험료에 대한 선급분이었다. 올해 2020년 문제니까 2020년도에 이제 문제가 보니까 9월 30일 날 뭐 했다? 만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때 9월 30일까지 경과됐어요. 그러니까 올해 비용으로 잡아야 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년도에는 선금불산입이었고 올해는 선금산입이다. 이 얘기를 한 거 있고요. 2번은 선급비용을 계산하는 계정은 임차료, 보험료 이 두 개를 얘기한 거고요. 각 계정 과목의 원장 내역을 조회하여 해당 금액을 반영하시오. 각 건별로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의 세무조정을 반영하시오. 선급비용 명세서를 일단은 가볼게요. 선급비용 명세서 여기 있습니다. 클릭. 선급비용 명세서를 클릭하시고 자, 여러분 선급 임차료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거래처 그 다음에 여기를 클릭하면 여기 기간을 입력해 주면 돼. 2020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그리고 이 금액은 240만원. 그럼 선급비용이 여러분 올해의 비용이 아닌 내년의 비용에 해당되는 건 착 떠요. 이걸 회사에 계상했냐 안 했냐 문제인데요. 회사에 계상을 했다면 그 금액을
여기다가 적어주면 되겠죠. 안 했으면 여기에 세무조정사항이 이렇게 선금불산입 세무조정이 떠야 한다는 거죠. 다음 바로 밑에 이제 자동차 보험료가 있는데 선급 보험료를 선택하시고 자동차 보험료 하나 그리고 여기다가 8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급 금액은 200만 원이고요. 그러면 선급 비용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는 50만 원 내가 써놨네. 이것은 어떻게 50만 원이라는 금액을 써놨을까요? 자, 선급 비용이라고 계상한 금액을 우리가 뭐 보험료로 계상해도 되지만 임차로도 계상해도 조회를 해도 되지만 우리가 선급 비용 요걸 가서 조회를 해보는 것이 좋겠죠. 선급 비용. 원장 조회를 한번 해보면 여러분 여기다가 선급 비용 여러분들이 이제 50만 원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선급 비용을 조회를 해보면 133번인가요? 선급 비용. 더블 클릭해보면 여러분 회사가 선급 비용으로 50만 원을 잡아놓은 게 있잖아요.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50만 원 하니까 지금 원래는 선급 비용이 116만 1,643원인데 50만 원 회사가 장부 잡아놨으니까 그러면 나머지만 세무조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요 금액만 세무조정하면 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무조정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죠. 전년도, 아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전년도에 세무조정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 자, 원장 합계 등록으로 왔습니다. 자, 요거 선금 산입 전년도 겁니다. 선급 비용 250만원 유보 감소 전년도 거니까 그 다음에 요거 임차료 자 여러분 임차료 선급 임차료죠. 자 78만 9천 요거 말하는 거예요. 78만 9,041원 그래서 유보 발생 올해 발생됐으니까 다음에 선급 보험료 바로 요거 말하는 거죠. 선급 보험료 요거 661 643 올해 발생됐으니까 유보 발생 자산과 부채 차이를 우리는 뭐로 합니까? 유보라 하죠. 유보 발생 오케이 됐습니다. 이제 몇 번까지 끝났습니까? 예 3번까지 끝났습니다. 4번 세액공제 조정명세 3번 이것은 시험에 단골이죠. 법인 조정이 참 단골입니다. 최저한세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라. 자, 여러분, 이것은요, 전년도 1년 이전에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2월분이 있네요. 전년도에 2월하여 공제를 받으려고 그러네요. 세액공제를 2월 세액공제 2019년 문제네요. 2019년 거 2월 세액공제 4천만 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단기 신규 투자 설비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로 공제받고자 하네요. 새로 구입한 것은 5억 원짜리입니다. 여러분 5억 원짜리. 새로 투입한 것은 5억 원이다. 자, 여러분 2019년도에 최저한세 적용으로 미공제된 중소기업 최저한세 적용으로 최저한세가 딱 이 정도 그렇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하니까 중소기업 투자세 공제를 못 받아서 2월에서 당해연도에 공제받으려고 하는 금액은 4천만 원이 있었죠. 오케이. 자료 2번은 신규로 기계장치를 투자한 내역이다. 오케이. 알았어요. 장기 투자 세액공제는 자 투자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세액공제율은 3%다. 퍼센트 몰라도 우리는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산출해 줄 거예요.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알았다.
자, 평가 문제는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몇 번을 작성하래요? 3번. 3번을 하고요. 최저한세. 최저한세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래요. 좋은 문제예요. 좋은 문제. 자, 좋은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좋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일 먼저 가야 할 게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3번을 갑니다.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3번을 갑니다. 여기 있습니다.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번. 자, 3번을 가보면 제일 먼저 1번에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여기다가 여러분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라고 빨간색 1번에 신규로 투자한 금액은 5억 원입니다. 5억 원. 5억 원 여기다 입력합니다. 그러면 3% 해갖고 1,500만 원 자동으로 산출될 거예요. 올해 투자한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 2번이 여기서 좀 중요해요. 빨간색 2번. 단기 공제 세액 및 2월액 계산 캡션마크 클릭. 자, 여기 보면 F2 눌러서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이걸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는 2019년도를 먼저 써주세요. 2019년도 12월을 써주시고 이 단기분이 아니라 2월분 4천만 원을 여기다 쓰세요. 그 다음에 2020년 12월에 올해 거 1,500만 원 여기다 쓰면 돼요. 단기분, 그 다음에 2월분, 그 다음에 단기에 이제 공제 대상 여기다가 이제 4천만 원을 여기다 그대로 한번 써주시고 2월인 거. 요걸 이제 5,500만 원이 되겠네. 이번에 공제 받으려고 하는 금액은. 자, 이 중에 또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5,500을 이제 세액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최저한세 적용을 하라 그랬으니까. 자, 일단은 요 두 개를 입력을 했습니다. 자, 요 공제, 이렇게 2월에서 공제 받을 수 있고, 당해연 또 공제 받을 수 있는 건 1,500만 원인데, 다음은 이제 어디로 가느냐.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번을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최저한세 적용을 하려면 여기 보니까 다른 데이터는 무시하래요. 기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 요거 그대로 요걸 사용하래요. 요거. 그러면 여러분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에 가서 요걸 그대로 여기까지 입력을 하면 됩니다. 요걸 입력을 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그러면 여러분 일단은 어디로 오냐. 자, 법인 조정에 또에 가보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클릭하면 과표가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만 입력하세요. 일단은 3억 5,773만 9,100원 그 다음에 입금이 1억 7,900 그대로 입력하세요. 손금이 250 그러면 여기까지만 입력하면 여러분 각 3년도 소득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확인하고 저장 누르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바로 밑에 최저한세 조정 명세서가 보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불러오기 해보세요. 불러오기. 그러면 자, 여러분들은 지금 다른 건 없고 세액공제 여기 세액공제란에 클릭하세요. 세액공제란에 여러분은 1,500만 원이 아니라 얼마가 돼야 돼요? 5,500만 원이 세액공제입니다. 다 같이 5,500만 원을 여기다 입력하세요. 5,500만 원 어디서 나왔냐고요? 요거예요. 자, 당해연도 1,500만 원과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장기 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두 개를 더해서 5,500만 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5,500만 원을 입력하니까 여러분 최저한세 조정감 이 금액이 뜰 거예요. 이제 이건 무슨 말이냐. 아까는 없었는데 지금은 공제를 이렇게 받다 보니까 보세요. 최소한 세금을 요 정도를 내야 되는데 3,700만 원 정도 내야 되는데 공제를 5,500만 원 이렇게 받다 보니까 최소한 요 정도 내야 되는데 요것보다 더 못 내네? 그러면 최소한 요 정도는 맞춰줘야 한다는 거야. 요 정도는 세금 내게끔 맞춰라 이 말이야. 그래서
조정한다 이 말이야. 요 정도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4,900만 원부터 공제받을 수 있거든요. 조정감 요것을 여러분들은 써놔야 합니다. 546만3,781원을 써놓으세요. 메모하세요. 좀 복잡하더라도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숙달하셔야 됩니다. 완전히 머릿속에 그려져야 해요. 그러면 조정감을 어디로 가서 입력하느냐. 자, 여러분 세액공제 마무리하러 갈 거예요. 세액공제 조정명서 3번 아까 그거 당기 2월 공제란에 이제 갑니다. 쭉 2월 쭉 가보세요. 쭉 엔터 치면 당기분에 올해 2020년 12월에 1,500만 원짜리 있는 거 있죠. 최전세 적용에 따른 공제 요걸 말하는 거예요. 최전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세액이라고 나와 있죠. 미공제세액 찾았나요? 미공제세액 찾았습니까? 미공제세액 546만 3,781원 됐나요? 예. 지금 작년 건 4천만 원은 지금 놔두시고 요거 이제 올해 건 5,500만 원 중에서 요 정도는 못 받게 된다. 그러면 이번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요 금액 차이 1,500만 원에서 요 500만 원 빼니까 이 정도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고 요걸 저장 눌러봐요. 저장. 저장을 눌렀어요. 예, 저장 눌렀습니다. 저장을 눌렀고요. 그 다음 어디로 갈까? 이제는 자, 여러분 법인세 과세 표준 다 같이 금액을 법인세 과표를 눌러보고요. 그 다음에 상단에 원래는 불러오기를 하면 그게 여러분 옛날에는 싹 지워졌는데 지금 프로그램이 참 좋아졌어요. 여기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기 다시 다 지워지는데 참 좋아졌어요. 자, 여기에 자 방금 그 금액이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 감면세액이 이렇게 들어와요. 여기로 121번에 자동으로 들어왔습니다. 최저한세 적용 제라면 123번 난에 들어오고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라면 121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들어왔나요? 예, 안 들어왔다면 참고로 여러분들 안 들어왔다면 저는 안 들어왔는데요. 그러신 분이 있다면 예, 어떻게 하냐면 예, 법인조정 원에 가서 공제감면세액 합계표가 있어요. 제일 밑에 거기에서 새로 불러오기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제일 밑으로 쭉 내려볼까요? 쭉 내려보면 예, 여기 있네요. 전년도에 이월한 것이 있고 당해년 또 발생한 게 있고 이 중에 우리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요 정도입니다. 라고 이걸 저장해 놓으시고 그리고 데이터를 불러오게 하면 아주 정확하게 법인세 과세 표준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에 이렇게 반영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됐는가 볼까? 답안지는 뭐 어떻게 됐어? 공제세 공제 네, 그런 이야기는 안 써놨네요. 여기에 들어온다는 걸 써줘야 좋은데 예, 넘어가 버렸네. 그게 아닌가? 왜요? 그 얘기는 없네요. 자, 여기는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흐름을 그게 결과적으로 그게 우리는 과표 작성하는데 여기에 들어온다. 반영이 된다. 최저한세 적용 대상은 121번이고 최저한세 적용 제외는 여기 123번 단에 들어온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
가산세.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흘리네. 가산세 계산서. 자, 여러분 3만원 초과 지출에 대한 지출증명서류 미수치 내역. 자, 3만원 초과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수치 가산세가 2% 가산세가 있죠. 운반비, 개인용달, 공송비,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 여러분 경비 등 송금 명세서를 지출했네요. 가산세 대상 아닙니다. X 3만원 초과되면 다 가산세인데 원재료 500만원 그럼 가산세 대상입니다. 500만원 가산세 대상 500만원 가산세 대상입니다. 다음 교육훈련비는 원천징수 대상으로 원천징수 세액을 납부했어요. 원천징수 해가지고 신고 납부했어요.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X. 다음 영수증 수취했어요? 예, 이거 가산세 대상이에요. 20만원. 그러면 여러분 520만원은 가산세 대상이네요. 자, 520만원은 가산세 대상이라는 걸 알고 있나요? 예, 520만원 가산세 대상. 그러면 여러분 가산세 520만원 곱하기 몇 프로? 2%. 가산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여러분 가산세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가산세 계산서 여기 프로그램 들어오셔가지고서 자 여기 지출 증명 서류 미수치 가산세 520만원 그러면 2% 104,000원 나왔네요. 예, 1번 끝났고요. 다음 2번. 자, 2번 문제가 여러분 2번 문제가 요거죠. 기타 가산세. 일용직 지급 명세서 여러분 1, 4분기에 미제출했다. 분기마다 제출하는 거죠. 분기마다. 자, 일용직은 분기의 마지막 달, 다음 달 말일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달, 분기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이것을 지출해야 되는데 다음 달 말일까지 지출해야 돼요. 다음 달 말일까지. 그러니까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라고요. 분기의 다음 달 말까지. 여기다가 써놨네. 분기, 일용직은 분기의 마지막 달, 분기에 예를 들어서 3월 그러면 3월 31일 다음 달이면 4월 말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면 가산세가 있다 이 말이지. 그런데 이제 그걸 3개월을 초과해서 지출하면 다 같이 3개월을 초과해서 지출하면 가산세율이 몇 프로가 있다? 1%가 있다. 일용직. 자, 일용직은 800만원 다 같이 여기다가 일용직 지급 명세서 요거 지금 다 같이 지급 명세서잖아요. 지급 명세서 800만원짜리. 자, 지급 명세서를 미제출했어요. 800만원 클릭해 보세요. 800만원 1000분의 10이니까 여기에 8만원 자동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 등 변동 상황 여러분 신고서. 주식 등 변동 상황. 주주 명단이 변경됐다든가 주식에 뭐 이렇게 주식을 좌우지간 우리 회사의 주식 변동 상황을 보고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그 금액이 5천만 원이나 된대요. 5천만 원. 그러면 5천만 원에 다 같이 몇 퍼센트? 1%. 1개월 이내에 이래서 이것을 1개월 이내에 했다면 여러분 50% 감면이 있는데 1개월이 지나서 1%를 적용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5천만 원에 다 같이 1개월을 초과했으니까 여기다가 주식 등 변동 상황 찾아보세요. 5천만 원 주식 등 변동 상황.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 찾아서 여러분 여기다가 5천만 원 입력합니다. 5천만 원. 그러면 거기에 1000분의 10은 1%다라는 얘기예요. 50만 원. 1개월 이내다. 그러면 여러분 감면이 있다고 그랬어요. 1개월 이내면 여기다가 여기 클릭해 보세요. 하단에 보면 자 0. 여기다가 이제 여기는 10인데 이제 2번 누르면 여러분 1000분의 5가 되는 거예요.
숫자 2를 누르면요. 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계산서 합계표. 계산서 합계표를 뭐 했다? 미제출했다.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했다. 이것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50% 감면이 있어서 0.25가 된다. 그러면 1200만원. 1개월 이내에 제출했다 그랬나요? 1개월 이내에 제출했다. 2500만원. 1200만원이네요.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자, 여기 봅니다. 계산서 미제출 합계표. 1개월 이내에 제출했다 그랬나요? 1개월 이내에 제출한 경우 1개월 계산서 합계표 1개월 이내에 제출한 경우는 얼마라고? 0.25%. 그러면 여러분 0.25를 잠깐만 1개월 이내에 계산했다. (1200만원에) 0.25%가 맞습니까? 1200만원에 0.5%네. 여기다 2번을 누르면 되겠네요. 1200만원에 2. 네, 여러분 2번. 자, 1번 눌러보세요. 2번 눌러보세요. 네, 2번 누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법인세 여기다가 이제 가산세 계산하는 게 나왔어요. 가산세 계산하는 게. 자, 가산세 계산은 잠깐만요. 예, 여기다가 계산을 했어요, 우리가. 그러면 가산세가 71만 4천원이 나왔습니다. 71만 4천원 가산세가 나왔는데, 자, 여기다가 이제 저장을 눌러봐요. 저장. 그럼 71만 4천원을 여기다가 가만 놔둬버리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제 과표 작성하는 게 신경을 써야 돼요. 과표. 상당히 오랫동안 하니까 머리가 아프네. 71만 4천원을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야 돼요. 71만 4천원을 이렇게 가산세에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우리가 가산세 프로그램에다가 입력을 해갖고 저장을 해놨잖아요. 그러면은 상단에서 불러오기를 하면 돼요. 불러오기. 그러면 여러분 71만 4천원이 자동으로 반영된다. 이렇게. 예. 여기 가산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러분 가산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걸 다 외우기는 사실은 조금 무리가 있어요. 가산세 종류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해서 이걸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입력을 하고 계산을 하는 것이 쉽게 계산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외운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그렇죠. 오케이. 자, 여기다가 그러니까 가산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거기다가 저장을 하고 마무리는 과표에 와서 불러오기를 하면 이렇게 가산세가 들어온다. 자, 여러분, 이번 횟수에 보니까 가산세도 뭐 여기에 까다로운 거가 한두 개가 있고 이렇게 부분 점수가 조금씩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뭐 합격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예, 여기까지 TAT 1급 긴 시간 동안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